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당해 우리군 핵심 대북 공중 정찰 자산인 백두 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들이 상당수 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해킹 주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이번 기술 탈취를 통해 자체 정찰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우리군 정찰 전력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1991년 도입 사업이 추진된 백두 금강 정찰기는 무엇인지, 북한이 노린 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휴전선 약 250km에 달하는 철의 장벽 너머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지요. 바로 북한입니다. 대외적인 교류가 드물고 매우 폐쇄적인 북한은 첩보위원의 대북 정보 수집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북한을 오가는 사람이 없으니 포섭할 대상도 없고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침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따라서 정보 수집 자산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대북 정보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던 한국군은 1990년대부터 독자적인 정보 수집 자산 확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고가의 정찰 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면서 독자적인 감시 정찰 전력 증강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제 같은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게 바로 금강 백두 정찰기입니다. 금강은 영상 정보를 금강산 지역까지, 백두는 백두산 일대까지 신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뜻이 담긴 이름인데요. 총 8대가 도입돼 최고 13,000m 상공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특히 영상 정보 수집 능력은 미군 U2 정찰기와 유사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백두 정찰기는 오랜 시간 비행하며 북한 지역에서 발신되는 신호 정보를 수집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인적 수단에 의한 정보 수집이 매우 어려운 북한의 실상 파악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예로 2010년 10월 천안함 피격 직후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를 비롯한 최전방 지역에 가짜포와 전차 그리고 전투기 등을 배치했습니다.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교란하려는 그런 의도였지요. 하지만 우리 군은 금강백두 정찰기를 포함한 정보 수집 자산을 활용해 무기가 조잡한 수준이라는 점을 금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당해 앞서 설명해드린 대북 공중정찰 자산인 백두 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들이 상당수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해킹 주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북한은 지상 전력 등에 비해 공중 감시 정찰 능력이 현저하게 한미에게 열세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올해 초 정찰 자산과 관련해 집중 해킹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우리 정찰 자산을 겨냥한 북한의 해킹 빈도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현재 경찰은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중소협력 업체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으로 백두 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 상당수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장비 관련 교범을 제작하는 업체 특성상 정찰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의 세부 재원 등 핵심적인 기술이 유출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해킹 피해를 본 방산협력 업체는 군장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를 손에 넣을 경우 우리 군의 정찰 능력 파악 수준을 넘어 이를 자기들 기술로 재가공해서 대남 정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사 정찰 자산의 전체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 기술 자료만 탈취하게 되면 사실상 운용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유추하고 또 파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공중 감시 정찰 능력은 한미 양국군이 북한군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분야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게 한미의 정찰 자산이지요. 자, 그런 만큼 최근 북한이 대남 감시 정찰 자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과 함께 맞물리면서 향후 한미 대비 태세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보안이 취약한 중소협력 업체를 집중 해킹해 특히 항공, 위성, 함정 등 세 가지 분야 무기 개발 기술 수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 이미 탈취한 기술 일부에선 안보에 큰 위협이 될 만한 게임 체인저 관련 기술들이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여전히 한미 자산의 감시 정찰 능력과 비교해 북한의 능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병식에서 미국의 글로벌 호크 리퍼와 비슷한 외향의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방산업계에선 수차례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망분리 등 보안을 강화해온 대형 방산업체에 비해 중소협력 업체들의 보안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소협력 업체들이 보안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자, 북한이 바로 이 점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핵심 무기 체계의 완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대형 업체들에 비해 관련 부품이나 운용 매뉴얼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북한이 우회적으로 집중 공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등장하는 북한 해킹 뉴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안다니엘 그리고 김숙희가 첨단 국내 방산 기술 탈취를 노리고 합동으로 공격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을 때 정보를 해킹당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이 경찰이 이를 통보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엔 법원 전상망이 북한의 해킹 조직에 의해 탈탈 털리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자, 북한 해킹 조직이 2년 넘게 법원 전상망을 휘저으면서 개인정보 등 1014GB 규모의 방대한 자료를 빼내갔습니다. 북한의 해킹 수법은 AI, 챗 GP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갈수록 지능화,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정부기관, 방산, 금융, 제약업체, 대기업, 연구소, 농수산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물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물류 시스템 같은 기관망을 해킹해 만약에 북한이 교란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요. 이미 북한이 해킹한 우리 법원의 서버에는 일반 개인 정보는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그리고 금융당국, 국내외 기업, 수사기관 등이 제출한 수많은 자료가 담겨 있는데 북한은 이를 2차, 3차 해킹 먹잇감으로 삼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대응 체제를 보면 IT 강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민간 등 제각각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미국, 일본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 뭐하고들 자빠져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